4인4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RBPS 경영연구소장 한익수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4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혁신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간증 하나 하고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성공 사례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잘 한 것 같지만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죠. 그 정말 잠도 못 자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는데 제가 부평공장에 이제 부평사업본부장을 할 때인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 이상하게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악화돼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 휴지통 이만한 거 그거 하나를 다 쓸 정도로 콧물 가래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이제 그 부활주일 주간이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서 그 진찰을 해보니까 그 상당히 좀 특이하다 이거죠. 기침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을 병이 걸린 줄 알고 그렇다고 회사를 뭐 입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엑스레이 뭐 CT 다 찍어놓고서 이제 대기하는 과정에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부활주일 기도 한 셋째 날인가 셋째 날에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그것도 뭐 꼭 그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1장 4절 그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새벽에 저 교회 가기 전에 성경책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이니까 걱정 없다.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약은 먹어야지 약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활주일 날 새벽에 이제 저는 슬그머니 약을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먹었어요. 근데 부활주일 날 그 새벽에 그 또 어떤 제가 메시지를 받았냐면 그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서 그것도 영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우리 집사람은 주로 제가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마루에서 자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분 좋게 얘기했더니 본인은 꿈속에서 그 찬송가 목마른 자들아 그거를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28장인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보니까 그 성경 말씀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참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이 이렇게 불신을 하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약을 먹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두 사람한테 메시지를 동시에 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저도 확신이 생겨가지고 약을 다 한 달치 사온 거를 다 버렸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조금씩 그 나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그때 아프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한 10년 동안 감기를 안 걸립니다. 감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제가 어떤 뭐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설교자도 아니지만 기업에서 경험한 이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염된 지구를 깨끗이 하는데 기여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 혼자 그렇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죠? 네. 어디 가나 이제 이 얘기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우지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구소를 만든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혁신 리더십인데 그 혁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셨는지 한번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다 소멸되죠, 그죠? 특히 요새같이 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변화에 저항적이다 이거죠.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뭐라 그러면 싫어요. 그죠? 그게 인간이단 말이죠. 인간의 속성.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직접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바꿔줬더니 사람이 바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이 사람을 바꾸더라. 그걸 이제 제가 터득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하는 거죠. 제가 주례를 한 350회 쓴 것 같아요. 주례사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평생 동안 싸울 거냐 아니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냐 그것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게 뭐냐면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는 원인을 다 분석을 해보세요. 과거 경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달려주지 않아서 바꾸려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달리죠.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달려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면 결혼 초기서부터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다 자기 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것만 지키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고 계속 바꾸려고 그러면 70이 되도록 계속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살아 그래. 자, 그 예수님의 리더십도 사과나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속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아까는 겉사과나무고 이 사과나무 속을 뒤다 보면 여기 지금 태양 리더십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따뜻해야 된다. 아니면 또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배짱도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태양을 쳐다보면 그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나오고 거기서 배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필요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많은 조직을 운영하려면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뭐냐면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이때 따뜻한 카리스마.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고스톱을 많이 쳤잖아요. 핸드폰 없고 옛날에 오락거리 없을 때는 이제 뭐 모이면 고스톱 쳤어요. 우리 때. 근데 어느 날 고스톱을 좋아하는 그 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획실에 그 친구가 회장님 오다를 받고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 3개월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가집이 생겼다. 친구 부모님. 고스톱 멤버가 모였으니까 와라. 그 친구 고스톱 좋아하니까 갔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열이 붙어가지고 고스톱을 막 치다가 새벽 2시까지 고스톱을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깜짝 놀라서 내일 아침에 일찍 8시에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수염만 대충 깎고서 밥도 못 먹고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회장님한테 이제 결제서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회장님한테 결제서를 내놓고 뭐라 했냐면 회장님 길이해 주세요. 고스톱 할 때 이렇게 해놓고서 뛰잖아요. 이렇게 뛰는 걸 길이라고 그러냐고. 손이 이렇게 돌리기 전에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걸 길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길이 얻은 생각하고 길이. 그럼 회장님한테 부장이 그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가서 길이 해달라고 그랬으니 그거 완전히 사표 써야 되잖아요. 거기서 회장님이 딱 쳐다보니 상태가 안 좋은 거 보고서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깨를 툭 치면서 야 퉁이다.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길이 안 오고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 친구는 평생 동안 그 회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죠?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그걸 야단치고 만약에 벌을 줬으면 서로 사이도 안 좋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카리스마다. 카리스마인데 따뜻한 카리스마. 리다는 이 태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에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 숨은 거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양 하나 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우선 종업원 아까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상사와의 관계, 그렇죠? 이런 거 종업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리더가 종업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권한 유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유형이라는 건 결국은 가지에다가 맡기고 사과를 만드는 건 결국은 종업원이 만드는 거니까. 물기를 공급해주고 지식을 공급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게 이제 간부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환경, 토양을 깨끗이 해서 안전과 질서가 잡힐 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기업이 이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파문형 리더십, 이 차트는 제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 임원들도 하고 이제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 GM 사람들한테도 이제 가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GM의 그 간부 임원이 저한테 와서 비슷한, 당신이 만든 그 파문형 리더십 그 차트가 좋으니까 우리 GM 전 그룹에서 하는 그 GMS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교재를 좀 쓰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하되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 컴플리먼트 오브 IS 한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도 GM 교재를 쓰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RBPS 그 교재 중에서 몇 개 차트는 GM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을 하든, 그다음에 회사의 사장을 하든, 국가의 지도자를 하든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리더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조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국가를 경영한다. 그럼 국가를 어드밴스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같이 이렇게 큰 그림, 예수님 같이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또 액션하고, 이런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되면, 아니면 회사 사장이 되든가 가장이 되면 부하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 자신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요. 자기 어려서부터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 되기 위한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가정 아니에요. 가정.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직 중에 핵심 조직이라고요. 그죠? 그 가정을 제대로 못 꾸리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것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집 가정도 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정 한 4-5 식구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관리하겠어요. 그죠? 물론 특별한 사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가정의 행복이 요랍니다 이거지. 가정은 조직 중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고 또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에다가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도 경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도 경영할 수 있고, 세계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파문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웅덩이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제 파문이 생기죠. 물이 파문이 생기는데 그 파문은 돌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죠? 큰 돌을 돌리면 파문이 크게 이루어지고 큰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되면 그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작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돌이 튼튼해야 돼요. 그죠? 부스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문형 리더십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조직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속에 요소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2009년도에 대우자동차를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세계 각국에 다녀봐서 봤더니 환경이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더라. 여기는 지금 스위스인데 스위스의 알프스인데 여기 가보니까 이 산 꼭대기까지 자풀이 하나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모르면 몰라도 풀을 심을 때 이렇게 좀 잡초가 없는 그런 풀을 심었을 거고 그다음에 모르면 몰라도 아마 국가에서 이 관리구역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스위스가 그 시계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상당히 위태로웠어요. 왜 위태로웠냐? 그 전자시계가 많이 나오면서 일본의 뭐 카시오나 이런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싸고 잘 맞는 시계가 나오니까 스위스 시계가 위태로웠죠.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스위스 시계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니까 스위스가 이렇게 환경 관리를 잘하고 깨끗한 나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정밀공업이 발달돼서 좋은 품질 좋은 시계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여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에 루체른이라는 데가 있는데 루체른에 가게 되면 거기에 제일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제이가 아니고 제일이 이제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왜 제일 호텔이라고 했냐면 감옥을 개조해서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게 아마 4성, 5성급 아주 고급 호텔인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감옥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왜 감옥을 호텔로 만들었냐? 스위스에 이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죄수가 많아가지고 감옥을 크게 지었는데 죄수가 없어지니까 죄수 없는 날은 거기다 하얀기를 꼽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얀기 꼽는 날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감옥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호텔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환경이 깨끗한 나라는 감옥을 점점 줄여갑니다. 환경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안 좋은 나라는 죄수가 점점 늘어나서 감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마무리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 꾸미고 싶으세요? 네. 지금도 행복하시죠? 네. 더 행복하게 하려면 가정 환경을 깨끗이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차체 2부장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회사에 가서 맨날 청소하면서 우리 집 모습은 이게 뭐야? 신발장에 신발이 막 있고 우산은 4식구인데 왜 6개나 있어? 예를 들어서 창고에 뭐 막 섞여 있고 그렇죠? 침대 밑에 먼지가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미세먼지 요새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바깥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왜? 밤에서 우리가 잘 때 먼지가 있으면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호흡기로 받아들이잖아요. 집안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지. 집안이 깨끗하려면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보다 청소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먼지가 안 나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아빠가 환경품질 책임제를 회사에서 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꼬마들한테 저녁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구역을 나눴죠. 그죠? 네 공깃밥은 네 거. 그다음에 부엌은 엄마 거. 그다음에 마루는 아빠 거. 화장실 2개 있는데
우리 장남 네가 하고 하나는 내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환경을 해가지고 집안에 어떤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죠? 그랬더니 카나다에 사는 딸 집에 가보니까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대한민국의 가장이나 엄마들이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버립니까? 지금도 뭐 한강에서 여기 앞에 불꽃놀이 이렇게 하고 나면 쓰레기가 수십 트럭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품질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겠어요? 교통질서 지키겠어요? 그 쓰레기가 비가 오면 한강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떠내려가죠. 그 바다나 강에 있는 물고기나 해물들이 그 쓰레기를 다 먹는 거죠. 그죠? 요새 고기보다는 해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물에다가 매운탕 먹잖아요.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입으로 들어갈 걸 모르고 이렇게 버린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가정서부터. 그래서 가정을 바꾸면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가정에 안전사고가 없어지고 아이들 교육이 바로 선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나와서 훌륭한 리더로 키우는 그런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줄 때 제 경험에 하면. 그 다음에 회사를 깨끗이 하면 회사 인류 기업이 돼. 제가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도 억대 CEO 프로포절이 옵니다. 억대 CEO. 왜? 제가 가면 그 회사 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CEO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제가 그걸 이제 좀 거절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한 회사에 가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구를 깨끗이 하는데 제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분적으로는 도와드려도 전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그 다음에 국가를 깨끗이 하면 선진국이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를 이제 도 단위로 환경구역을 나누고 시 단위로 나누고 군 단위, 그다음에 동 단위, 개인 단위로 나눠서 전 국민이 우리가 잘 살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그것도 하나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국민의 홍보가 되면 그거 안 하겠어요? 남이 거 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을 내가 책임진다는데 그게 당연한 얘기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개인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몸을 깨끗이 하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병이 그 몸을 깨끗이 안 하는 데서 많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 목욕 잘하고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부 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다시 얘기하면 몸을 깨끗이 하면 건강하고, 가정을 깨끗이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회사를 깨끗이 하면 인류 기업이 되고, 국가를 깨끗이 하면 인류 국가가 되고, 지구를 깨끗이 하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자기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가 지구촌에 확장이 돼가지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면 전쟁도 없어지고 기아도 없어지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지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